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더위가 주춤했으나 내일부터 다시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32.3도였고 영덕과 울진, 포항은 28에서 29도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5도 분포로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육지의 폭염 피해 못지않게 바다에도 고수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어류 38만 마리가 폐사했고 앞으로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바닷물 온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수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 강도다리 적정 수온 14도에서 17도, 한계 수온 26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강도다리와 넙치 등의 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피해는 36개소에 38만 마리, 지난 2016년과 지난해보다는 적은 수지만 고수온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액화산소도 넣고 수중 펌프도 돌리고 다 하지만은 이렇게 한계가 이제 수온이 안 떨어진다면 전량 다 폐사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은 순환 펌프와 액화산소, 얼음 등을 지원하며 피해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동해안 고수온 피해는 벌써 3년째,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 양식장은 수심 5m 이내에서 바닷물을 끌어 쓰는 곳, 수심 15m 이상 깊은 곳의 물을 쓰는 4곳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병해는 강하지만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 양식 비중을 줄이고 고수온이 오기 전 사전 출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해역 인명사고 증가와 제14호 태풍 야기 북상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위험예보 관신 단계를 주의보로 격상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연안해역에서 모두 1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등 여름철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갯바위와 방파제, 해수욕장 등의 순찰을 강화하고 해변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대구 경북의 재정 자립도가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의 자료를 보면 경북의 올해 재정 자립도는 33.3%로 전국 광역도 평균인 38.9%를 5%포인트 이상 밑돌고 있습니다. 대구는 54.2%로 전국 광역시 평균 58.2%보다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 경북의 급속한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재정 자립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포항시 남구에서 시동이 켜진 승용차를 훔친 뒤 북구 용흥동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당일 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영덕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하루 9,300톤의 수돗물을 막아 연간 77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월부터 120여 건의 누수 탐사와 복구 작업을 통해 생산된 수돗물의 실제 사용 비율을 나타내는 유수율이 31%에서 49%로 18%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시설을 개량하고 권역별 급수 체계를 갖춰 원격 제어하는 사업으로 영덕군은 실시 설계를 마치는 대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일 발표하는 공무원 신규 임용 합격자 227명 가운데 특성화고 경력 경쟁을 통과한 12명이 포함됐습니다. 시설 건축직은 15명의 합격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특성화고 경쟁에서 선발됐고 전기직과 기계직에서도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특성화고 출신 중에 9명을 임용한 경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출신끼리 경쟁하는 경력 선발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장에 자리한 솔거미술관이 SNS에서 인기를 모으며 관람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에 따르면 솔거미술관 입장객은 지난 8일까지 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5천여 명보다 80% 증가했습니다. 솔거미술관에는 현재 한국화단의 거장 박대성 화백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는데 제3전시실의 통유리창, 일명 움직이는 그림 공간도 인증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문화원장 보궐선거에서 박승대 원장 권한대행이 단독 후보로 등록해 제9대 원장에 당선됐습니다. 제8대 배용일 포항문화원장의 별세에 따라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박 원장은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전통 문화가 자리 잡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원전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경상북도는 매년 380억 원의 지방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달 말까지 미취업 청년을 우수 중소기업에 연결해주는 맞춤식 일자리 매칭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매칭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 150곳을 모집했고 전국에서 경북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에 구직 신청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2천여 명에게 해당 기업을 소개합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는 한 명에 한해 연간 인건비 2,400만 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을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정했습니다. 기존의 관행과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북의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입성한 상황에서 새로운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드론으로 농작물 생육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은 식물이 태양빛을 반사할 때 생기는 적색 파장과 근적의 파장을 다중 분광 센서를 장착한 드론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